새벽 3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거대한 보석처럼 펼쳐진 스타라이트 엔터테인먼트의 총수 주택강의 펜트하우스는 어둠과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잠들지 못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침대도 그의 지친 몸을 누일 안식처가 되어주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끊임없이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수만 가지 생각과 스트레스로 시끄럽게 울리고 있었다. 몇 년 전 겪었던 끔찍한 사고의 후유증이었다. 그날 이후 불면증과 불안장애는 그의 그림자가 되어버렸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밤이 되면 지독한 고독과 고통에 시달리는 한 마리 부상당한 짐승일 뿐이었다. 값비싼 수면제도 최고의 심리치료사도 그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노트북을 열어 무의미하게 인터넷을 헤맸다. 그러다 우연히 아마추어 음악가들이 자신의 노래를 올리는 작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하게 되었다. 그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이런 조악한 음악들이 자신의 곤두선 신경을 잠재울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그는 창을 닫으려던 순간 에코라는 이름의 아티스트를 발견했다. 그녀의 프로필에는 아무런 사진도 정보도 없었다. 오직 검은색 배경에 단순한 파형 아이콘만이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노래 중 하나가 그 커뮤니티에서 기적처럼 역주행하며 조용한 화제를 모으고 있었다. 태강은 아무런 기대 없이 그 노래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세상이 멈췄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것은 세상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듯한 맑고 투명한 목소리였다. 기교는 없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사람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듯한 깊은 감성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마치 열병에 들뜬 그의 뇌를 식혀주는 차가운 샘물과도 같았다.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소음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는 홀린 듯이 그 노래를 반복해서 들었다. 노래의 제목은 밤의 위로. 마치 자신을 위해 만들어진 노래 같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소파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약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르르 잠에 빠져들었다. 노트북에서는 에코의 목소리가 밤새도록 그를 위한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낯선 상쾌함과 함께 눈을 떴다. 지긋지긋했던 두통이 사라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잠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보았다. 여전히 재생되고 있는 에코의 노래. 그는 마침내 자신을 구원할 유일한 약을 찾아낸 것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에코의 목소리에 미친 듯이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회사에서도 차 안에서도 집에서도 오직 그녀의 노래만을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그에게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다. 그의 생명줄이었다. 그는 그녀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싶었다. 이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 어떤 얼굴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의 집착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마침내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충직한 비서를 집무실로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을 넘어 위험할 정도로 낮은 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 에코의 프로필이 떠 있는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었다. 그의 눈은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찾아내. 그가 명령했다. 이 가수 에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이 목소리의 주인을 찾아내. 이번 주 안에 내 사무실에 그녀를 세워놓도록 해. 그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그는 아직 그녀가 누구인지 어떤 모습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는 이미 결심했다.
그 목소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음 날 아침 스타라이트 엔터테인먼트 빌딩은 대한민국의 모든 꿈과 욕망이 모여드는 곳답게 활기차고 소란스러웠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연습생들과 분주하게 움직이는 직원들 사이에서 이하은은 언제나처럼 투명 인간이었다. 그녀는 청소용 카트를 밀며 복도 구석의 그림자가 되어 조용히 자신의 일을 했다. 그녀의 얼굴 한쪽을 덮고 있는 흉터는 그녀를 이 화려한 세계로부터 격리시키는 보이지 않는 벽과도 같았다. 어릴 적 겪은 끔찍한 사고가 남긴 흉터였다. 그날 이후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는 법을 배웠다. 고개를 숙이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는 것. 특히 이곳 외모가 곧 권력이 되는 스타라이트 엔터테인먼트에서 그녀의 흉터는 일종의 원죄였다. 그녀는 동정이나 멸시의 시선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녀가 막 연습실에 거대한 거울을 닦고 있을 때 한 무리의 연습생들이 제잘거리며 들어왔다. 그들은 빌딩의 청소부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그녀의 옆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 그들 중 한 명이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그녀의 흉터를 힐끗 보고는 들으라는 듯이 말했다. 저 얼굴로 어떻게 살지 정말 끔찍해. 그 말에 하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거울을 닦을 뿐이었다. 거울 속에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연습생들의 모습과 그들 뒤편 구석에 선 초라하고 상처 입은 자신의 모습이 함께 비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처한 현실의 축소판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비밀은 있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무대나 방음이 완벽한 녹음실을 청소할 때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곤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초라한 행색과는 어울리지 않게 수정처럼 맑고 아름다웠다. 음악은 그녀의 유일한 탈출구이자 상처 입은 영혼을 위한 위로였다. 그날 저녁 고된 일을 마친 하은은 서울의 가장 낡고 허름한 동네에 위치한 자신의 작은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그곳은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녀는 낡은 컴퓨터와 중고로 구입한 마이크를 꺼내 설치했다. 낮 동안의 청소부 이하은은 사라지고 이제 그녀는 밤의 가수 에코로 변신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얼굴을 그림자 속에 감추거나 가면을 쓴 채 카메라 앞에 앉았다. 그녀는 노래를 시작했다. 그녀가 노래를 부르는 순간 그녀의 모든 소심함과 불안은 사라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 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을 싣고 자유롭게 밤하늘을 향해 날아올랐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녀의 슬픔, 그녀의 외로움, 그리고 그녀의 작은 꿈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부르는 노래는 그녀가 직접 쓴 자작곡이었다. 세상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아픔,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아 헤매는 희망에 대한 노래. 그녀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는 소수의 리스너들의 마음을 조용히 하지만 깊게 울리고 있었다. 노래를 마친 후 그녀는 자신의 채널에 올라온 몇 개의 댓글들을 읽었다. 당신의 목소리가 오늘 밤 저를 살렸어요. 이 노래를 들으면 저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는 위로를 받아요. 그녀는 그 댓글들을 보며 처음으로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 그녀의 얼굴에 흉터마저 아름답게 만드는 희미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청소하는 바로 그 빌딩의 꼭대기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중 한 명이 그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자신의 모든 제국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림자 속의 소녀. 세상은 아직 그녀의 존재를 몰랐지만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그녀를 향해 거대하고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스타라이트 엔터테인먼트의 A급 연습생 아리아 본명 한채리는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었다. 그녀는 신이 내린 완벽한 외모와 춤 실력을 가졌지만 목소리에는 그를 뒷받침할 만한 영혼이 없었다. 보컬 트레이너는 언제나 그녀에게 말했다. 체리야, 내 얼굴은 스타지만 내 목소리는 평범해. 감동이 없어. 그 말은 그녀의 자존심을 매일같이 핥히고 데뷔에 대한 조급함을 키웠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연습실에 홀로 남아 좌절감에 휩싸여 있었다. 바로 그때 복도 저편의 낡은 창고 쪽에서 천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녀가 질투심에 잠 못 이루게 만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 온라인상의 익명 가수 에코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홀린 듯이 소리를 따라갔고 창고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빌딩의 청소부 얼굴에 흉측한 흉터를 가진 이하은이었다. 하은은 주변을 의식하지 못한 채 자신의 노래에 흠뻑 빠져 있었다. 그 순간 체리의 머릿속에 악마적인 계획이 번뜩였다. 완벽한 외모를 가진 자신과 완벽한 목소리를 가진 저 여자. 둘을 합친다면 전무후무한 스타가 탄생할 수 있을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들고 회사 내에서 가장 야심 많고 부패한 인물로 알려진 윤 이사를 찾아갔다. 그녀는 윤 이사 앞에서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이하은의 목소리를 이용해 제가 에코가 되는 겁니다. 아무도 그녀의 진짜 얼굴을 몰라요. 제가 그녀의 목소리로 립싱크를 한다면 완벽한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윤 이사는 처음에는 그 위험성에 회의적이었지만 체리의 설득과 그 뒤에 숨겨진 엄청난 상업적 가치를 꿰뚫어 보았다. 그는 체리와 범죄의 공범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에코에게 미친 듯이 집착하고 있는 총수 주태강을 완벽하게 속이는 것이었다. 며칠 후 윤 이사는 주태강의 집무실을 찾아가 마침내 에코를 찾아냈다고 보고했다. 그는 그녀가 바로 회사의 연습생인 아리아라고 거짓말을 했다. 태강은 반신반의했지만 당장 그녀를 만나게 해달라고 명령했다. 그들의 운명을 가를 오디션이 그렇게 비밀리에 준비되었다. 작은 녹음 스튜디오 안 태강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아리아가 천사처럼 하얀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완벽하게 연기했다. 에코의 가장 유명한 노래의 반주가 흘러나오자 그녀는 눈을 감고 마이크 앞에 섰다. 그리고 완벽한 립싱크 연기를 펼쳤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것은 분명한 에코, 즉 하은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태강의 눈에는 자신의 영혼을 구원했던 그 목소리가 바로 눈앞에 저 아름다운 소녀에게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목소리의 완벽함과 아리아의 미세하게 어긋나는 호흡 사이의 부조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속고 싶었던 것이다. 자신의 환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이다. 노래가 끝나자 태강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드물게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다. 당신이었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었어. 그는 그 어떤 의심도 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윤 이사에게 아리아의 데뷔 프로젝트를 회사의 최우선 과제로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최고의 프로듀서, 최고의 작곡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지원해 나는 그녀를 우리 회사의 가장 위대한 스타로 만들 걸세. 그는 자신의 구원자를 찾았다는 기쁨에 완전히 취해 있었다. 아리아와 윤 이사는 태강의 등 뒤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승리의 미소를 교환했다. 그들의 아름다운 거짓말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천재적인 CEO 주태강은 자신의 지독한 집착 때문에
스스로의 눈을 가려버린 것이었다. 바로 그 시각 이 모든 사실을 모르는 이하은은 같은 건물 어딘가에서 차가운 복도를 닫고 있었다. 그녀의 영혼이 통째로 도둑맞았다는 사실도 모른 채 아리아가 주택왕의 에코로 선택된 후 스타라이트 엔터테인먼트 빌딩 전체가 그녀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데뷔를 알리는 화려한 포스터가 복도 곳곳에 붙었고 최고의 전문가들이 그녀를 위해 움직였다. 이하은은 그 모든 광경을 청소용 카트 뒤에 숨어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이제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하고 세상에 알려질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윤 이사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그녀가 평생 들어가 볼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회사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임원실이었다. 그녀가 불안한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곳에는 윤 이사와 함께 승자의 미소를 짓고 있는 아리아가 앉아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온몸을 감쌌다. 윤 이사는 어떤 설명도 없이 차가운 목소리로 본론을 꺼냈다. 네가 에코라는 사실은 알고 있다. 그의 말에 하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의 앞에 계약서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고스트싱어 계약서였다. 그는 묻지 않았다. 그는 통보했다. 앞으로 아리아의 모든 노래는 네가 부르게 될 거다. 넌 아리아의 목소리가 되는 거야. 이 계약서의 사인에 하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분노와 모욕감에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싫습니다. 제 목소리는 파는 물건이 아니에요. 이런 거짓말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사무실을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윤 이사는 그런 그녀를 비웃으며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렸다. 그는 서류철에서 다른 사진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뿌렸다. 그것은 그녀가 유일하게 의지하며 사는 작은 보육원의 아이들과 할머니 원장님의 사진이었다. 이 보육원 곧 재개발로 철거될 위기에 처해 있더군. 그리고 원장 할머니의 병원비도 많이 밀려 있고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교활하고 위협적이었다. 네가 이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은 길거리로 나앉게 될 거고 저 할머니는 병원에서 쫓겨나게 되겠지. 선택해. 너의 하찮은 자존심이냐 아니면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불행이냐. 그의 잔인한 협박에 하은의 모든 저항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영혼을 파는 계약서에 사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빌딩 깊숙한 곳에 위치한 아무도 모르는 비밀 녹음 스튜디오에 갇힌 죄수가 되었다. 그녀는 외부와의 모든 접촉이 차단된 채 오직 아리아의 데뷔 앨범을 위한 노래를 녹음하는 일에만 투입되었다. 녹음 과정은 그 자체로 고문이었다. 아리아는 프로듀서인 양 그녀의 옆에 서서 천박한 지시를 내렸다. 좀 더 행복하게 불러봐 반짝이는 느낌으로 윤 이사는 감시자처럼 그녀가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까지 그녀를 몰아붙였다. 하은은 자신의 모든 슬픔과 분노 그리고 꿈을 노래에 쏟아부어야 했다. 그 모든 것이 저 아름다운 사기꾼의 것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지만 완벽한 범죄는 없었다. 앨범의 믹싱을 담당하던 한 젊은 음향 엔지니어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분명히 보컬 부스 안에는 아리아가 립싱크만 하고 있는데도 스피커에서는 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는 윤 이사의 서슬퍼런 감시 때문에 감히 입을 열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의심의 씨앗을 품게 되었다. 그날 밤도 하은은 비밀 스튜디오에 홀로 남아 마지막 노래를 녹음하고 있었다.
그것은 세상에서 버려진 한 여자의 아픔을 담은 지독히도 슬프고 아름다운 발라드였다. 녹음을 마친 그녀는 어두운 스튜디오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흉터가 선명한 얼굴. 그녀는 마치 황금 세장에 갇힌 채 주인을 위해 노래하도록 강요받는 나이팅게일 같았다. 그녀에게 유일한 자유였던 목소리는 이제 그녀를 옥죄는 가장 끔찍한 감옥의 창살이 되어버렸다. 아리아의 데뷔 프로젝트는 스타라이트 엔터테인먼트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이하은의 목소리로 녹음된 그녀의 첫 번째 싱글 앨범은 발매되자마자 모든 음원 차트를 휩쓸었다. 대중들은 천사의 얼굴 여신의 목소리를 가진 완벽한 신인 아이돌의 등장에 열광했다. 주태강 역시 처음에는 자신의 성공에 만족했다. 그의 강박적인 집착이 상업적인 성공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스타 아리아를 더 깊이 알고 싶었다. 자신의 영혼을 구원한 그 목소리를 만들어낸 예술가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싶었다. 그는 그녀를 최고급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으로 초대하여 단둘만의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하지만 그 만남은 그의 완벽했던 환상의 첫 번째 균열을 만들어냈다. 태강은 그녀의 노래에 담긴 깊은 감성과 가사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다. 당신의 노래에 담긴 고독의 감성은 어디서 영감을 얻은 것이요? 하지만 아리아는 그의 질문의 깊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미디어 트레이닝으로 배운 얕고 상투적인 대답만을 늘어놓았다. 저는 그냥 음악을 느끼려고 노력해요. 외로움은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그녀의 관심사는 예술이 아닌 물질적인 것들에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입고 있는 명품 드레스와 참석하고 싶은 연예인들의 파티, 그리고 보너스로 받고 싶은 스포츠카에 대해서만 떠들었다. 그녀는 그가 상상했던 겸손하고 영혼이 깊은 예술가와는 정반대의 인물이었다. 태강은 깊은 실망감과 혼란에 휩싸였다. 이 아름다운 여자의 영혼은 어딘가 텅 비어 있었다. 며칠 후 그는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고 예고 없이 아리아의 라이브 보컬 연습실을 찾아갔다. 그는 자신의 귀로 가공되지 않은 진짜 목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연습실에 들어섰다. 그곳에는 프로듀서와 윤 이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리아가 마이크 앞에서 열정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완벽했다. 힘이 넘치고 감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 표정과 몸짓 그리고 호흡은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다. 그것은 진짜 가수의 유기적인 감정 표현이 아닌 완벽하게 계산된 로봇의 연기처럼 느껴졌다. 마치 한 편의 마임 공연을 보는 듯했다. 바로 그때 음향 엔지니어의 작은 실수로 보컬 트랙의 볼륨이 순간적으로 0.1초간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짧은 순간 스피커에서는 웅장한 목소리 대신 아리아의 가늘고 힘없는 실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윤 이사는 즉시 엔지니어에게 소리를 지르며 상황을 수습했지만 태강은 그 찰나의 불협화음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의 공허한 대화, 영혼 없는 라이브 퍼포먼스, 그리고 방금 전의 기술적인 실수. 모든 것이 하나의 끔찍한 가능성, 바로 거짓말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성공에 대한 강박과 에코의 목소리에 대한 집착 때문에 가장 명백한 진실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연습실을 나섰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가면을 쓰고 있었다. 윤 이사와 아리아는 그가 또다시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다고 생각하며 안도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주태강의 머릿속에서 이제 목소리에 대한 집착은
진실에 대한 집착으로 변해가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자신이 보는 것을 믿지 않았다. 아름다운 여자는 완벽한 그릇이었지만 그 안의 영혼, 즉 진짜 목소리는 다른 곳에 있었다. 그는 속았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제국의 총수는 결코 자신을 속인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아름다운 거짓말의 실체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주태강의 집무실 그날 밤에도 그는 잠들지 못했다. 그를 구원해 주었던 에코의 목소리는 이제 아리아라는 거짓된 형상을 얻은 후 더 이상 그에게 평화를 주지 못했다. 의심이 피어난 후 그 목소리는 이제 그에게 위안이 아닌 불안만을 안겨주었다. 그는 잠들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권력의 성체인 스타라이트 엔터테인먼트 빌딩으로 향했다. 밤의 빌딩은 거대하고 고요한 유령 도시와도 같았다. 복도 벽에 걸린 아리아의 화려한 포스터들이 어둠 속에서 그를 비웃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텅 빈 복도를 정처 없이 걸었다. 그의 발자국 소리만이 차갑게 울려 퍼졌다. 그는 왕이었지만 텅 빈 성 안에 갇힌 고독한 왕이었다. 그가 직원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건물의 가장 후미진 구역을 지나고 있을 때였다. 그의 귓가에 아주 희미하지만 맑고 순수한 허밍 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낯선 멜로디였지만 그 목소리의 음색과 질감은 틀림없었다. 그것은 바로 에코의 목소리였다. 가공되지 않은 살아있는 진짜 목소리.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감각을 곤두세운 채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소리는 낡은 청소 도구함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문은 아주 살짝 열려 있었다. 그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초현실적인 광경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청소부 이하은이 있었다. 그녀는 헤드폰을 쓴 채 아마도 다음 곡의 데모 트랙일 음악을 들으며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청소 카트를 정리하며 완전히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하고 깊어 보였다.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잊은 듯한 순수한 예술가의 얼굴이었다. 그 순간 주태강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폭발했다.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던 천상의 목소리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에 아이돌이 아닌 바로 눈앞에 이 보이지 않는 그림자 속에 상처 입은 소녀의 것이었다는 진실. 아리아를 만났을 때 느꼈던 위화감, 연습실에서의 기술적인 실수. 그리고 하은의 눈동자 깊은 곳에 서려 있던 슬픔. 모든 조각이 하나의 끔찍하고도 완벽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하은은 인기척을 느끼고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앞에는 이 빌딩의 가장 강력한 지배자인 총수 주태강이 서 있었다. 그는 유령처럼 자신을 뚫어질 듯한 강렬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황급히 헤드폰을 벗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그녀는 자신이 근무 시간에 음악을 들은 것을 들켰다고 생각했다. 죄송합니다. 총수님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그의 처벌을 기다렸다. 하지만 태강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너무나도 큰 충격에 빠져 있었다. 그는 값싼 유니폼과 얼굴의 선명한 흉터, 그리고 공포에 질린 그녀의 표정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 엄청난 부조화 앞에서 그는 잠시 이성을 잃었다. 그는 분노나 실망을 드러내는 대신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그 자리를 떠났다. 그는 겁에 질려 떨고 있는 그녀를 그 좁고 어두운 공간에 홀로 남겨두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는 텅 빈 복도를 다시 걸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복잡한 감정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자신을 속인 자들에 대한 살인적인 분노,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모른 채 고통받았을 하은을 향한 깊은 연민과 죄책감. 그리고 기묘하고도 강력한 발견의 희열. 그는 단지 진실을 찾아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짜 주인공을 찾아낸 것이었다. 에코를 향한 탐색은 끝났다. 하지만 이제 정의를 향한 사냥이 시작될 차례였다. 청소 도구함에서의 충격적인 만남 이후 주태강은 변했다. 그는 다음날 아침 자신의 제국 스타라이트 엔터테인먼트의 왕으로서 집무실에 앉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불면의 고통이나 혼란은 없었다. 대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유능하고 충직한 비서 최 실장을 호출했다. 그의 명령은 짧고 정확하며 무자비했다. 첫째, 연습생 한첼이, 즉 아리아의 모든 것을 조사하라. 그녀의 학창 시절, 기록, 과거, 보컬 평가 자료, 모든 교우 관계와 돈의 흐름까지 샅샅이 뒤져라. 둘째, 윤 이사를 감시하라. 그의 모든 은행, 계좌 통화 기록, 지난 몇 달간의 모든 미팅 스케줄을 파악하라. 셋째, 지난 석 달간의 사내 모든 녹음 스튜디오의 마스터 로그를 확보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아무도 모르게 그림자처럼 조용히 진행하라. 최 실장은 총수의 살벌한 기운에 고개를 숙이며 즉시 행동에 나섰다. 거대한 톱니바퀴가 이제 진실을 향해, 그리고 복수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사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진실들은 태강의 의심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아리아의 과거, 보컬 평가 기록은 모두 평범 혹은 기본기 부족으로 채워져 있었다. 에코와 같은 영혼을 울리는 목소리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다. 윤 이사의 금융 기록에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돈이 아리아와 그녀의 가족에게 흘러 들어간 흔적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녹음 스튜디오의 로그 기록이었다. 기록에는 윤 이사와 이하은 단 두 사람만이 심야에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지하의 작은 스튜디오를 수십 차례나 이용했다는 사실이 남아 있었다. 모든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 바로 고스트 싱어라는 추악한 사기극을 가리키고 있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태강의 행동 역시 변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하은의 청소 동선이 자신의 집무실 근처를 더 자주 지나가도록 조정했다. 그는 CCTV 화면을 통해 혹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얼굴에 있는 흉터를 보지 않았다. 대신 그는 다른 사람들의 멸시를 묵묵히 견뎌내는 그녀의 조용한 존엄성을 보았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녀의 눈에 서리는 깊은 슬픔을 보았다. 그의 연민은 존중으로, 그리고 서서히 보호 본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어느 날 복도에서 일부러 서류 더미를 그녀의 발 앞에 떨어뜨렸다. 그녀가 황급히 서류를 줍는 것을 도우며 그들의 손이 잠시 스쳤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는 총수의 갑작스러운 시선에 당황하여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흉터를 가렸다. 그 작은 순간의 접촉은 그의 마음에 강렬한 파문을 일으켰다. 바로 그때 최 실장으로부터 결정적인 증인이 확보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과거 믹싱 과정에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던 젊은 음향 엔지니어였다. 그는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결국 자신이 목격했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아리아가 부스 안에서 립싱크를 하는 동안 하은의 목소리가 비밀리에 녹음되었다는 사실을. 그날 밤 최 실장은 모든 증거가 담긴 최종 보고서를
태강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아리아의 사기 행각, 윤 이사의 부패와 협박. 모든 진실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태강은 보고서를 읽는 내내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는 보고서를 덮고 집무실의 모니터 화면을 보았다. 화면 속에서는 하은이 텅 빈 복도를 쓸쓸하게 닦고 있었다. 그의 눈에 서린 분노는 이제 절대적인 것이 되었다.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이었다. 그는 최 실장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고 위험했다. 아리아의 데뷔 쇼케이스를 준비해 우리 회사가 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하고 화려한 무대로 모든 언론과 모든 VIP를 초대하도록. 함정은 이제 완성되었다. 주태강은 보고서를 덮었다. 그의 첫 번째 본능은 당장 윤 이사와 아리아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내어 그들의 추악한 거짓말을 조각조각 분쇄해버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냉혹한 기업가였다. 그의 분노는 언제나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사적인 처벌은 너무나도 시시한 복수였다. 그들은 대중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였다. 그렇다면 그 심판 역시 가장 화려하고 거대한 무대 위에서 대중의 눈앞에서 이루어져야만 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리아의 데뷔 프로젝트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그는 이전보다 더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고 언론의 그녀를 스타라이트가 낳은 금색이 최고의 디바라고 홍보했다. 그는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가장 헌신적인 CEO를 연기했다. 그의 완벽한 연기에 윤 이사와 아리아는 의심의 낌새조차 채지 못했다. 그들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그들은 이제 주태강마저 자신들의 소나기 안에 넣었다고 확신했다. 그들이 승리에 취해 방심하는 동안 태강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무기 바로 이하은의 협력을 얻어내야만 했다. 그는 그녀를 집무실로 부르지 않았다. 대신 그가 직접 그녀의 세계로 건물의 가장 낮고 어두운 곳으로 내려갔다. 그는 밤늦은 시간 아무도 없는 복도를 청소하고 있는 그녀를 찾아냈다. 그는 그녀의 앞에 서서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을 꺼냈다. 미안하오. 그의 목소리는 깊은 자책감으로 잠겨 있었다. 내 회사에서 당신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해서 정말 미안하오. 하은은 그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라 했다. 태강은 그녀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나는 내 불면증을 치료해 줄 목소리에 집착했을 뿐. 정작 그 목소리 뒤에서 고통받고 있던 당신이라는 사람은 보지 못했소. 내가 어리석었소. 그는 그녀에게 아리아의 데뷔 쇼케이스 무대에서 모든 것을 폭로할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나는 그 무대 위에서 그들의 거짓말을 만천하에 공개할 생각이요. 하지만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소. 당신의 도움이, 에코의 도움이 필요하오. 그는 그녀에게 어둠 속에서 나와 세상 앞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으라고 부탁하고 있었다. 그의 제안에 하은의 온몸이 공포로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인생은 언제나 숨는 것이었다. 자신의 흉터 뒤에 청소부라는 이름 뒤에, 그리고 에코라는 익명의 가면 뒤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흉터난 얼굴을 드러내고 노래를 부르라는 것은 그녀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못해요. 사람들이 제 얼굴을 볼 거예요. 태강은 그녀를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숙이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CEO의 냉정함이 아닌 한 남자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당신의 목소리가 나를 잠들게 하고 살게 해주었소. 이제는 내가 당신이 세상과 마주할 힘을 주고 싶소.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흉터를 가리고 있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다. 당신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 숨어 있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답소. 그리고 당신의 얼굴, 당신의 흉터, 그것은 당신 이야기의 일부요. 내가 당신의 노래에서 들었던 영혼의 일부란 말이요. 그들 때문에 당신의 마지막 남은 진실마저 빼앗기지 마시오. 그의 진심 어린 말과 자신을 온전한 한 사람으로 바라봐주는 그의 눈빛에 하은의 마음속을 가득 채웠던 두려움의 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동맹은 이제 상호 간의 신뢰와 연대감 그리고 정의를 향한 공동의 목표 아래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해졌다. 쇼케이스를 향한 준비는 이제 이중적인 의미를 띠게 되었다. 표면적으로는 가짜 스타 아리아의 화려한 데뷔 무대였지만 그 이면에서는 추악한 사기꾼들을 위한 공개적인 처형식이 준비되고 있었다. 하은은 더 이상 비밀스러운 감옥에서 노래를 녹음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강과 함께 최고의 스튜디오에서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할 무대를 위해 연습을 시작했다. 진실을 위한 무대는 이제 완벽하게 준비되고 있었다. 아리아의 데뷔 쇼케이스가 열리는 날, 공연장은 수천 명의 팬들과 수백 명의 기자들로 가득 차 폭발할 듯한 열기로 들끓고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과 화려한 조명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무대. 윤희사는 VIP석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만들어낸 완벽한 상품을 감상하고 있었다. 주태강 역시 그의 옆에서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마침내 쇼케이스의 주인공 아리아가 무대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여신처럼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에 관객들은 열광적인 함성을 보냈다. 그녀는 완벽한 댄스 퍼포먼스와 카리스마로 무대를 장악했다. 그리고 공연장을 가득 채우는 그녀의 목소리. 그것은 이하은의 영혼이 담긴 힘있고 애절한 목소리였다. 거짓말은 너무나도 완벽해서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였다. 공연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마지막 곡은 앨범의 타이틀이자 하은이 자신의 모든 슬픔을 쏟아부어 만들었던 바로 그 발라드였다. 무대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오직 하나의 스포트라이트만이 아리아를 비추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노래의 가장 극적인 클라이맥스 폭발적인 고음을 낼 준비를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관제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주태강이 자신의 팀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냈다. 노래가 최고조에 달하는 바로 그 찰나 공연장의 모든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던 하은의 목소리가 갑자기 끊어졌다. 완벽하게 계산된 침묵. 하지만 아리아가 차고 있던 라이브 마이크는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최대 볼륨으로 켜져 있었다. 공연장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다음 순간 아리아의 진짜 목소리가 가늘고 숨이 차고 끔찍하게 음정이 빗나간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되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음악은 완전히 멈췄다. 관객들은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고 이내 곳곳에서 비웃음과 수군거림이 터져나왔다. 당황한 윤희사가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 움직이기도 전에 무대 뒤의 거대한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화면에는 아리아의 얼굴 대신 윤희사와 아리아가 하은을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에 파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태강의 차갑고 명료한 목소리가 공연장 전체에 방송되었다. 그는 모든 증거를 순서대로 공개했다. 하은을 협박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짓 계약서. 하은이 비밀 스튜디오에서 노래를 녹음하는 동안
아리아는 밖에서 놀고 있던 CCTV 영상, 그리고 모든 진실을 증언한 음향 엔지니어의 진술서까지, 아름다웠던 거짓말의 민낯이 수천 명의 증인과 수백만 명의 시청자 앞에서 체계적으로 발가벗겨지고 있었다. 모든 증거 공개가 끝난 후 주태강이 직접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다. 그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은 아리아에게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그는 관객들을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선포했다. 지난 몇 달간 우리는 모두 도둑맞은 목소리에 열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진짜 예술가를, 진짜 에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말과 함께 무대 한쪽의 어둠 속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왔다. 화려한 드레스가 아닌 수수한 원피스 차림의 이하은이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의 얼굴에 있는 흉터가 가혹한 조명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관객들은 다시 한번 충격과 혼란의 술렁임에 휩싸였다. 하은은 자신의 가장 큰 두려움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그녀는 수천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꿰뚫어 보는 것 같은 공포에 온몸이 떨려왔다. 바로 그때 태강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다. 노래해요. 하은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인생을 짓눌렀던 모든 상처와 슬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게 해주었던 유일한 희망, 음악. 이제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입술이 열리고 마침내 그녀의 진짜 목소리가 아무런 반주도 없이 공연장 전체를 향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거대한 공연장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다. 수천 명의 관객과 수백 명의 기자들, 그 누구도 감히 숨을 쉬지 못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무대 중앙에 홀로 선 상처 입은 한 여자에게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 사이로 반주도 없는 순수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리아가 마지막으로 립싱크했던 바로 그 슬픈 발라드였다. 하지만 그 느낌은 완전히 달랐다. 하은의 목소리에는 기계로 만들어진 완벽함이 아닌 한 인간의 삶과 고통, 그리고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연장 전체를 부드럽게 감쌌고 사람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의 얼굴에 있는 흉터를 보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그녀의 목소리가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아름다움과 그녀의 영혼이 뿜어내는 눈부신 빛을 느끼고 있었다. 노래가 클라이맥스에 다다랐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모든 슬픔을 뚫고 솟아오르는 불굴의 의지처럼 밤하늘을 향해 힘차게 뻗어나갔다. 노래가 끝난 후에도 공연장에는 한동안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한 사람의 박수 소리를 시작으로 공연장 전체가 천둥과도 같은 박수와 함성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울고 있었다. 그들은 단지 훌륭한 노래를 들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한 인간의 위대한 승리를 목격한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두려움에 대한, 그리고 세상의 모든 편견에 대한 완벽한 승리였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변했다. 아리아와 윤 이사는 사기 및 협박 혐의로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다. 스타라이트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폭락했지만 주태강은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뉴스는 진짜 에코의 등장으로 떠들썩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비극적인 이야기와 그 모든 것을 이겨낸 그녀의 천재적인 재능에 열광했다. 하은은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 수많은 기획사에서 그녀에게 천문학적인 금액의 계약금을 제시했지만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스타가 되기를 원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노래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며칠 후 태강은 그녀를 데리고 그녀의 낡은 옥탑방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했다. 그는 자신의 불면증과 고통,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어떻게 자신을 구원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는 진실을 알게 된 후 자신의 감정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털어놓았다. 나는 처음에는 당신의 목소리와 사랑에 빠졌소. 하지만 이제 나는 그 목소리의 주인 당신이라는 사람과 사랑에 빠졌소. 그는 그녀에게 새로운 계약을 제안했다. 나는 당신을 상업적인 아이돌로 만들 생각이 없소. 대신 오직 당신만을 위한 당신의 모든 예술적 자유가 보장되는 독립 레이블을 만들어주겠소. 당신은 더 이상 흉터를 가릴 필요도 다른 사람인 척 연기할 필요도 없소. 그저 당신 자신으로서 당신의 음악을 하면 돼요. 그것은 그녀가 꿈꿔왔던 모든 것이었다. 그녀의 재능에 대한 완벽한 존중과 그녀라는 인간 자체에 대한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제안을 그리고 그의 마음을 받아들였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비즈니스를 넘어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1년 후, 크지 않지만 관객들로 가득 찬 한 콘서트홀. 무대 위에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는 자신감 넘치는 한 명의 아티스트 이하은이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흉터를 가리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그녀의 정체성이자 그녀의 음악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객석의 가장 평범한 자리에 주태강이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불면증에 시달리는 외로운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의 노래를 들으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 하은이 마지막 노래를 부르며 객석에 앉은 그와 눈을 맞추었다. 그것은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새로운 노래였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두 개의 상처 입은 영혼이 만나 비로소 완성된 진정한 사랑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